오늘은 손목인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 그래서 요거 수술적 치료 방법인데요. 내시경적 수술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H, 초, 장단점, 금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뒤에 자세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이해가 될 건데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시경적 감압수술 방법은 이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유명해요. H는 단일 구멍, 단일 입구 수술법이라고 하고요. 여기 초예요. 초는 이중 입구 수술법이라고 하죠. 구멍을 두 개 내는 거예요. 구멍 한 개냐, 두 개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단일 입구 이 H 방법은 영어로 굳이 이야기하면 엔도스코피예요. 엔도라는 거는 내시경이에요. 내시경적으로 블레이드, 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쫙 해주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 블레이드를 어셈블리 그런 기구가 있어요. 만들어진 기구를 여기 쭉 넣어요. 쭉 넣어서 쭉 당기면 쭉 이렇게 감압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 보이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포인트 어디를 포인트를 주어서 하는지가 내시경적 수술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요수근 굵은이 있어요. 이렇게. 요수근 이름도 이상하죠. 수건이요. 수건이 아니라 요수근. 수건 아닙니다. 수건 짠땅 수건 말고 요수근 굵은. 그리고 척수근 굵은. 아이고 이름도 어렵네요.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사이에 원이 손목 금이 있죠. 손목 주름 보이나요? 여기 절개 부위를 통해서 넣는데 어디로 넣느냐? 이제 그런 게 이제 횡수근 인대 있죠. 여기 이제 원이 경계에 측측부가 있어요. 거기다가 정중신경 지나가죠. 정중신경 이렇게 지나가는데 측측 경계 및 제3 물갈퀴 공간이 1, 2, 3 물갈퀴 물갈퀴랑 이상한 거예요. 사람도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물갈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게 자꾸 손가락에 쓰면서 갈퀴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물갈퀴라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쭉 이루는 선이죠. 삼각형의 안전지대에 위치한 후 근입으로 이렇게 향해서 강수근의 인대를 이렇게 절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원위부에서 이렇게 절개해요. 영상이 있어요. 영상 보시면 알아요. 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초 이름도 좋아요. 초. 그래서 두상골이 있거든요. 두상골에서 요측부에서 0.5cm 에서 근위부, 원위부는 무지를 신전시켜줘. 이렇게 무지를 신전시켜가지고 척측을 따라서 이루는 연결선. 이 물갈퀴가 또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팔출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상골 여기 만나는 선.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구멍을 내게 됩니다. 어렵죠? 그래서 여기다가 나이프를 넣어요. 그래서 쭉쭉쭉 벌려가지고 그래서 여기 원위 경계부터 근입으로 쭉 절절해요. 또 반대로 원위부에서 또 넣어요. 원위부에서 여기 관절경을 삽입해가지고 여기도 또 남은 부위를 절개를 해주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잖아요, 맞죠? 쉬워 보이는데 이 장단점이 있겠죠. 이 두 가지 방법에 장단점이 있는데 수술에 따르는 이렇게 장점은 일단 조그맣게 구멍을 내니까 수술 상처 부위 통증이 작아요.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또 많이 작게 되니까 측측에 있는 손바닥 통증이 감소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또 악력 등의 근력 회복이 빨라요. 많이 째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둔해요. 그리고 정상 생활이 빠르다. 간단하게 수술하고 회복력도 빠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단점이 있겠죠. 이게 수술이 좀 힘들어요. 째가지고 쭉 다 봐야 편한데 이게 안 째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구멍을 넣을 때 잘못 넣게 되면은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 학습 곡선이라고 하죠. 러닝 커브. 배우는 러닝 커브. 이 커브가 상당히 커요. 이게 바로 휙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 러닝 커브가 크다라고 이야기하죠. 잘못하다 보면은 엉뚱한 데를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면서 신경, 혈관 손상이 생기기도 하겠죠. 굴곡건에 정중신경,
또 동맥 중에서 표제 수장궁 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뺑글 돌아나가는 그런 동맥이 있는데 동맥에도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불안정한 절개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열심히 다 했는데 라고 보니까 반만 되는 거예요. 반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시 또 이 녀석이 또 붙어요. 붙어가지고 다시 또 압력이 증가돼가지고 또 저인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재발률이 높아요. 불안정한 절개. 왜냐하면 시야가 좁기 때문에 불안정한 절개가 되고 재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결과가 안 좋죠. 그래서 개방적 절개 방법에 비해 가지고는 재발률이 높은 것이 현실이에요. 조그맣게 찌니까. 금기가 있습니다. 금기. 증상의 재발로 인한 재수술.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이 좀 안 좋아요. 유착이 심해가지고 이게 어렵다 그러죠. 또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관절 할막에 절제술도 해야 되고 척골신경에서 여러 가지 절개술도 해야 되거든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류마티스에서는 안 좋다. 또 수공간 내에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병서가 있는 게 있어요. 지방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릎 같은 게 이렇게 딱 박혀져 있으면은 그 수술도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금기가 되는 거죠. 금기. 그리고 또 이렇게 감염이 있는 경우, 감염이 생긴 경우도 안 되고, 또 많이 부었을 때 안 돼요. 이게 부어가지고 염증이 심해 퉁퉁 부었을 때는 내시경을 하게 되면 또 수술이 제대로 되지가 않겠죠. 또 정중신경에 해부학적 변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정중신경에 손상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금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중신경을 우리가 MRI를 통해서 큰 건 보이지만은 조그맣게 돌아나가는 그런 것들은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손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시경 하다 보면은 그런 금기가 있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금기가 있고 그래도 장점이 많은 게 내시경 수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봤고 요거는 그림이 중요해요. 오늘 내용들은 그림이 중요하니까 그림 보시면은 이런 수술이구나 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 표지 마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정중신경이죠. 정중신경이 지나가고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손가락의 척측 부위, 여기가 제3 갈기막 공간선이 됩니다. 거의 이 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시경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손목금이에요. 손목금이 있고 요 골구가 있고 그래서 이런 카플란선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어요. 콕스 라인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자, 최소 절개입니다. 저는 정중신경보다 약간 척측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딱 절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신경이 보여요. 정중신경이 보이고 행수근인대도 보이고 행수근인대를 절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전통적인 절개 방법이 있고 최소 절개가 있고 내시경적인 방법이 있겠죠. 자, A지 술기입니다. 그래서 원이 손목에서 확정기를 삽입해서 내시경 카플란선과 제3 발기막선 만나기 전까지 쭉 삽입한다는 거죠. 이 선이 어디냐? 여기죠. 여기서 제3 갈기 선과 카플란선 있죠? 여기 만나는 선. 여기 있죠, 여기. 여기까지 넣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넣어준다. 맞죠? 내시경 카플란선과 제3 갈기막선 만나는 전까지 삽입 후 행수근 인대를 절개하게 됩니다. 그 사이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요수근 불관. 이름도 어려요. 수건 아닙니다. 수건. 수근이에요. 수근. 척수근 불관. 그 사이에다가 넣어서 이까지 쭉 간다는 거죠. 쭉 이까지 가서 행수근 인대를 보고 행수근 인대를 손가락 쪽 원위부라 그러죠. 원위부로부터 근위부까지 쭉 이렇게 절개를 해주면 돼요. 절개 잘 됐죠? 에이지 술기. 그래서 이런 기계가 있어요. 에이지 술기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쭉 당기면 쭉 이렇게 절개가 됩니다. 에이지라 적어놨죠? 에이지. 에이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에이지라고 하네요. 초술기입니다. 초술기는 구멍이 2개라고 그랬죠. 에이지는 1개, 초는 2개예요. 그래서 이게 위쪽에 손목 쪽 근위부라 그러죠. 근위부에서는 여기 이뼈 두상골이에요. 두상골에서 위쪽으로 1.5cm 그리고 더 위쪽으로 0.5cm 입구에서 구멍을 만들게 되고요. 여기는
엄지손가락 있죠? 여기 무지의 척측 선, 그리고 여기 제3 갈기선 만나는 선에서 1cm 정도 근위부에서 선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근데 언뜻 보면은 정중신경보다는 여기 척측이고 그냥 갈기선 여기 있죠? 여기 세 번째 요 라인 따라 그냥 가면 돼요. 요 라인 따라 가면 되고, 어디까지 가느냐? 그냥 요 선보다는 좀 적게 가자 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넣어서 이렇게 여기를 절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멍을 두 개 내서, 구멍을 두 개를 내서 먼저 원입으로부터 이렇게 쭉 당겨서 이렇게 절개를 하고요. 나머지는 또 방향을 바꿔서 근입으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면 양방향으로 절개가 잘 되는 것이 초술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구멍 한 개냐, 구멍 두 개냐 해서 쭉 이렇게 절개해주면 수술이 간단하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죠?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